코는 2번은 해야 된다.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밥을 주는 행위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K성형외과의 박상민 원장입니다. 코는 2번은 해야 된다. 3번은 해야 마음에 드는 코 나온다.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, 처음 할 때 잘 하면 재수술을 안 하고도 좀 예쁜 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첫 수술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을 때 재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크게 2가지인데, 결국은 이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염증이 생겼다거나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튀어나왔다거나 구축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~3%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수술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좀 안타깝죠. 처음에 제가 어떤 정도로 해드렸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. 특별한 팁은 없고요.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지금 상태가 어떠하고 개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, 그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고정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말을 할 때 코끝이나 코 날개, 콧볼 부분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관들이거든요.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런 근육의 움직임들을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폭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죠.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이 좀 급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셔도 한 6개월 정도의 텀을 좀 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당장 여기서 지금 세균이 끓고 있는데 뭔가 새로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세균들한테 밥을 주는 행위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다음 수술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우선 이분은 이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보면은 코끝 높이도 좀 낮고 코 등의 폭이 좀 뚱뚱한 약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. 이제 이게 처음 넣었던 실리콘이 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필러나 이런 다른 것들을 조금 집어 넣으시는 상태였거든요. 수술 후에는 코끝 높이도 좀 더 높여드리고 콧구멍이 조금 더 많이 보이던 부분, 이런 부분 개선을 했고요. 기존에 있던 이물질이나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올림으로써 좀 날렵하면서 높이가 좀 더 높은 그런 형태로 바꾸게 되었고요. 네, 수술 전에 이제 보시면은 콧등 라인이 조금 울퉁불퉁한 게 보이실 수 있어요. 기존에 이제 낮은 보형물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러나 다른 것들을 조금 집어 넣으시다 보니까 콧등 라인이 좀 매끈하지 않은 상태였고요. 코끝도 지금 높이에 대해서는 만족을 좀 못 하시는 상태였고요. 네, 수술 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 매끈하게 좀 떨어지면서 코끝도 수술 전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분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코가 낮으면서 약간 그 들창코 느낌. 네, 수술 후에는 이제 코끝, 이제 여기 비순각이라고 하는 이 각도가 있거든요. 이런 각도를 이제 살짝 낮춰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콧등부터 코끝까지의 높이는 좀 개선을 시켰고요. 수술 전에 보시면은 이 콧등이랑 코끝이랑 조금 일직선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버선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떨어지면서 코끝이 좀 뭉툭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경향이었고요. 전반적으로 콧대와 코끝 높이를 조금 더 많이 올렸고, 입술과 코가 이루는 이 비순각은 살짝 더 좁히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좀 돼지코 느낌을 조금 개선을 시켰습니다. 실리콘이 콧구멍 안으로 좀 뚫고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한참 지내시고 실리콘 끝이 이제 까맣게 썩어가지고 숨 쉴 때마다 이 썩은 냄새가 주변으로 풍기는 그 정도의 상태가 있었거든요. 속이 안 좋은 줄 알고 한의원에서 이제 속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었다.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는 않고 더 심해졌다. 처음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다 제거를 하고 6개월 이상 지나고 코가 어느 정도 좀 말랑말랑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늑연골들을 활용을 해서 재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
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코 모양을 본인이 택한 경우도 많아요. 결국은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려면 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더 들기 마련입니다. 이제 첫 수술보다 난이도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이제 수술 비용도 그만큼 조금 더 뛰는 경우가 많죠.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개선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한계점이 있는 걸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K성형외과의 박상민 원장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